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12월 2일이네요. 네, 12월의 첫 방송이고, 또 월요일이네요. 그죠? 12월 2일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혁신기업. 규제에 맞서야 할까요? 아니면 순응해야 될까요? 제가 앞에 이제 표지에서 부제를 달아놨죠. 그래서 아마 힌트를 많이 얻으셨을 텐데, 결국은 그 본 게임을 앞두고 있는 타다에게 고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제가 한동안 사실 타다 이슈를 잘 다루지 않았죠. 모빌리티 이슈. 왜냐하면 너무 지지부진하게 계속 진행이 됐고, 제가 7월이었나요? 8월이었나요? 모빌리티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커버될 만한 이슈들은 거의 다 이제 커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그것 이외에 어떤 내용을 다루기는 쉽지 않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들이 진행이 되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방송을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자, 마침 이 방송이 업로드되는 12월 2일은 타다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얼마 전에 검찰에서 돌연 타다의 운행 방식이 불법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기소를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업계의 그 떠들썩한 또 이제 충격과 또 비판들을 많이 이제 자아내긴 했었는데, 자, 어쨌거나 그렇게 기소된 것 때문에 이 방송에 올라가는 12월 2일, 오늘 1심에 대한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자, 물론 뭐 1심이니까 뭐 이 결과가 타다의 운명을 뭐 곧바로 결정하지는 않겠죠. 뭐 이건 뭐 안 봐도 뭐 3심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나 판결 결과는 어쨌거나 이후의 재판과 그리고 여론 형성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요. 이 부분은 친타다 진영이든 반타다 진영이든 각각에게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제 향후의 재판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아무래도 안겨주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중요한 그런 그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타다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1심 재판의 결과 그리고 어떤 부분,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 뭐 이게 당연히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시기에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났습니다. 자, 바로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페이를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게 타다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자,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은 가상화폐 리브라를 출시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나 리브라는 미국 정부와 의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왔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커버그는 미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도 끝까지 리브라 추진 의지를 꺾지 않았었습니다. 뭐 청문회 내내 엄청나게 막 그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러듯이 저커버그가 사실 그래도 뭐 리브라 추진하겠다 뭐 결론은 약간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왔었죠. 자, 그러나 페이스북이 처한 그 업계의 반응, 이거는 녹록지가 않았어요. 리브라의 파트너사들이 주로 이제 금융사들이겠죠. 이제 이런 회사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뉴스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죠. 자, 파트너십이 균열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략 뭐 한 달 내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불과 지난주에 그렇게 이제 뭐 불과 한 달 전쯤에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었는데, 지난주 정확히는 며칠 전이죠. 한 3-4일 전에 갑자기 이제 페이스북이 리브라가 아닌 페이 서비스를 출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물론 해석의 여지는 뭐 있겠습니다. 이제 뭐 페이스북이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대다수 언론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대신해서 페이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규제의 벽 앞에서 규제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선회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사실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그 금융 분야에서 사실은 페이 서비스 하나만 내도 뭐 엄청난 위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쵸? 뭐 굳이 리브라까지 내지 않아도. 왜냐하면 전 세계 24억 명이 사용하는 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페이스북뿐만이 아니죠. 인스타그램, 뭐 왓츠앱까지 하면 뭐 사실은 이제 여기에 그냥 그 페이 서비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간다. 그리고 인제 어디 가서든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다 이러면 제가 보기엔 뭐 이거만큼 강력한 서비스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 이번 결정은 어찌 보면 혁신을 살짝 양보하고, 그죠? 혁신보다는 실리를 선택한 결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사면 초과 같은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EU의 의회에서도 리브라를 반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파트너사들이 속속 이탈하는 모습까지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면 초과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저는 페이스북 내부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판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나서 이런 판단했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사면 초과에 막 처했기 때문에 그냥 떠밀리듯이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즉 이게 쉽게 말하면 '야 이거 계속 버텨도 될까?' 이런 고민을 했을 거고, 그렇게 버티는 전략으로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상당히 냉정하게 판단했을 거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저커버그가 뭐 온갖 군데 가서 리브라 출시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었기 때문에 저는 인제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왜냐면 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막 인제 천명을 했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굉장히 냉정한 판단이 그 뒷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 서비스로 갑자기 선회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그런 정도의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 판단이 내부적으로 없었다면은, 그죠? 기존 의지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번복하고 하는 것이 분명히 쉽지 않았을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연관지어서 설명하자면 어떻습니까? 페이스북은 혁신의 깃발을 잠시 내리고 규제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페이스북 기사가 저는 되게 재밌게 느껴졌어요. 타다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페이스북 보는데 어라? 이거 봐라. 이렇게 움직였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자, 오늘의 화두인 타다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만 더 좀 어디 좀 갔다 오시죠. 자, 저는 몇 년 전에 비슷하게 홍역을 치렀던 업체 하나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게 어딜까요? 네, 바로 쿠팡입니다. 네, 쿠팡. 무슨 이슈였을까요? 2015년에 택배 업계에서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쿠팡의 로켓 배송을 불법 운송이다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화물 자동차 운송법에 이거를 이제 불법으로 규정을 하는 순간 로켓 배송은 즉시 이제 중단이 돼야 되고, 로켓 배송이 당시에 쿠팡이 그냥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형태의 트럭에 의해서 그 운송이 되고 있었는데, 왜 아시겠지만 택배 전문 그 뭐랄까요? 허가된 차량들은 자동차 번호판에 배라는 게 들어가죠. 그죠? 뭐 19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허가를 받고 막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이 로켓 배송이 한동안 상당 부분 이제 중단되거나 또 허가를 만약에 못 받으면은 사실상 이제 사업을 못 하거나 뭐 이런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제 택배 업계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제가 인제 뭐 기억이 인제 많이 나거든요. 근데 물론 뭐 지금의 택시 업계처럼 막 대규모 시위를 하고 뭐 굉장히 안타까운 뭐 누군가 목숨을 잃고 막 이런 정도까지는 사실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요. 그 난이도의 차이죠, 사실은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니까 타다 입장에서 훨씬 더 지금 사실 저 쿠팡보다는 더 난이도가 높은 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이죠. 자, 여하튼 결론적으로 법원은 쿠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쿠팡의 로켓 배송은 현행법상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으로 볼 수가 없고, 그러므로 자가용을 이용한 배송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자, 이거 이제 핵심이 뭐였냐? 이렇게 이 판단한 근거에 타 업체의 요구에 응해서 화물을 배송해 준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일반적인 화물 자동차 운송법인 거죠. 근데 본인들의 물건, 로켓 배송은 특히 인제 물건의 특성상 본인들이 이미 사입을 해 놓고 본인들의 물류 창고에 사 놓고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보내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남의 요청에 의해서 물건을 단순히 배송해 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물건을 자기 고객에
편의에 맞게 배송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적인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봐서 그렇지 또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타다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그 렌트를 해가지고 기사를 임대해서 이렇게 쓰는데 뭐 그게 법적으로만 판단하면 사실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여론은 그게 뭐 여론이라기보다는 그 뭐 일부 국회의원이나 그죠? 또 택시업계 측에서는 그게 명백한 이제 결국 법을 굉장히 좀 뭐랄까 뭐 악의적으로 악용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쿠팡의 사례를 그냥 끝난 걸 봐서 그렇지 사실 이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누가 이길지 또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이겠죠. 자, 오늘의 주제에 대입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죠. 결국 쿠팡은 어떻습니까? 규제에 순응하기보다는 어쨌거나 이에 맞서서 끝까지 이제 싸웠고 뭐 결과적으로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순응을 했고, 쿠팡은 맞섰고, 자, 과연 혁신 기업은 규제의 벽 앞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자, 저는 결국 승산이 있는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만이 이 스탠스를 결정하는 답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상 오늘의 결론입니다. 뒤에 좀 뭐 얼마간의 더 내용이 더 있는데 바쁘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그만 보셔도 돼요. 굉장히 친절한 방송. 이게 사실상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리브라에서 페이로 한 발 물러선 페이스북. 그렇다고 해서 정말 페이스북이 게임에서 진 걸까요? 저는 오히려 현명하게 실리를 취했다고 보거든요. 그죠? 자, 화물 운송업 사업에 대해 해석에 대해서 승소를 했던 쿠팡. 근데 그들이 당시에 이 혁신이 무조건 이깁니다. 뭐 이런 신념만으로 소송에 임했을까요? 그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 그건데요. 자, 대응은 이렇게 상반되지만 페이스북도 쿠팡도 상당히 냉정한 판단이 배경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 그렇게 했던 결과, 동일하게도 이 두 회사는 그들의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사업은 사실 뭐 우리가 정치도 아니고 무슨 명예도 아니잖아요. 그 사업은 어찌 보면 뭐 실리 돈을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미 이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면 그 소비자들에게 계속해서 비슷한 경험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 사업이 존속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존속 앞에서는 저커버그가 막 뭐 여기저기서 리브라 꼭 한다고 했지만 한 발 물러서는 것도 그렇게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이고, 그죠? 단순히 뭐 혁신이 이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런 어떤 여론의 호소 이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제 사업의 존속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정말 집중해서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 냉정하게 그죠?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타다가 처한 현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페이스북이나 쿠팡이 처했던 현실보다 제가 보기엔 더 어려워요. 제가 보기엔 더 어렵습니다. 자, 왜냐? 기존 법 체계에서의 해석에 달려 있는 수준 정도가 기존 혁신 기업들이 규제의 벽 앞에 서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죠, 보통 그죠? 기존의 법 체계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 정도의 난이도인데 자, 타다는 어때요? 아예 타다를 죽이겠다고 그냥 타다 금지법이라는 가칭 별칭까지 만들어 가지고 타다 금지법을 아예 막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 뭐 이러고 있으니 이게 이제 사실은 난이도가 훨씬 높은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의 12월 2일 오늘 나오게 될 판결이 사실 게임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제 한판 승부죠. 본 게임이 시작이 될 텐데 저는 그래서 타다가 더더욱 냉정하게 난관을 잘 헤쳐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우리는 단순히 우리는 혁신 기업이니까, 자, 우리는 스타트업이니까, 자, 이런 호소는 이제 본 게임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 너네는 스타트업이니까 이거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면 되잖아. 근데 택시 기사들은 이거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래서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택시 업계는 필사적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입법부에서도 금지법 통과시킨다고 하고 행정부에서도 뭐 전혀 호의적이지 않죠, 솔직히. 그죠? 자, 그래서 난이도가 정말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냉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타다 내부에서 법조계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뭐 이미 법적 대응에 고심을 많이 하셨을 거라, 뭐 이미 그리고 1심이 진행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오셨을 거라 믿고는 있는데요. 본 게임이 어차피 법적 분쟁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또 그에 따라서 모든 그 PR의 방향도 잡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업적 판단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예, 사업적으로 뭐 택시에게 이게 뭐 해가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지금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이 법리 다툼, 법리 해석의 다툼, 그리고 법관, 이게 소위 말하는 법관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입법부에서 지금 이제 막 금지법 만든다고 하니까 그럼 국회의원들 어떻게 예? 제가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뭐 진짜 어떻게 뭐 좋은 의미에서 로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PR의 방향도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불법을 저지르시라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불법 로비를 해라 이런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승산이 있겠느냐를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그에 따라 법적인 액션에 있어서 움직임을 많이 잡아 두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아직까지는 또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저만의 느낌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타다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여전히 감정에 대한 호소가 많아 보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타다가 이 사태를 헤쳐가는 모습이 향후에 수많은 스타트업들에게는 본보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부디 냉정함을 잃지 마시고 정말 현명하게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타다가 계속 달리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혁신에 대한 명분, 뭐 스타트업에 대한 동정 여론 이런 거는 이제 좀 잠시 접어두시고요. 예, 인제는 딴 거보다 무조건 사업을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움직임을 바꿔 놓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 조금 좀 시니컬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동정을 얻는 건 제가 보기에 이미 충분해요. 그냥 동정을 할 사람들이 이미 다 동정하고 있고, 예. 동정심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이미 끝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이제는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혁신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엔 명분이 약한 것 같고요. 결국은 진짜 법적 싸움에서 멋있게 이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사업이 차느냐 죽느냐,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사업적 활동에 달려 있죠. 예, 넌 비즈니스 액션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적으로 이걸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본 게임은 넌 비즈니스 팩터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를 아주 냉정하게 사안 내에서 잘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의지를 꺾든, 뭐, 이제까지 보여왔던, 그죠? 어떤 의지를 꺾든, 뭐, 어떤 걸 양보를 하든, 예. 결론적으로 저는 사업이 존속될 수 있는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생각해보면, 저커버그가 리브라 할 거야. 난 무조건 할 거야.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니까 막 이래놓고 갑자기 페이 서비스 낼 때 뭐 쪽팔리지 않았을까요? 그죠? 뭐, 약간은 좀 머쓱할 수도 있고. 예, 그냥 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근데 뭐 제가 뭘 꼭 꺾으시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일단 사업이 존속될 수 있는 결과를 정말 잘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유의 사태이자 또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사태를 제발 현명하고 노련하게 잘 헤쳐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보고 있고요. 많은 회사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잘 헤쳐나가셔서 타다의 사업이 잘 존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자,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또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좋아요, 그죠? 제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